네,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네. 늘 네.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고 계신 아산 나눔재단 마루180 예, 정남희 이사님, 네. 이혁희 팀장님, 네, 팀장님. 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오신 새로 오셨습니다. 네. 이현승 매니저님. 네, 이현승 매니저님. 아, 네. 예, 반갑습니다. 뉴페이스로 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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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예, 그리고 또 또한 다른 우리 후원의 축 한국성장금융 성장사다리 사다리 펀드. 펀드 네. 예, 성기용 대표님, 네, 성기용 대표님, 예, 그리고 서준곤 본부장님, 네, 서정근 본부장님, 노혜성 노혜성 팀장님, 그리고 박상영 주인님. 박상현 주임님 얼굴 보고 싶어요. 네네네. 자주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캡스톤도 네. 캡스톤의 대표로서 또 네.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성장금융을 향해서 절을 해야 되나 이거 아, 네네. 뭐가 또 좋으신 일이 있으신? 예, 하여튼 뭐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 펀드의 운용사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아, 네네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엎드려 절박히 예, 자 계속 이어서 네네네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질문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하나는 그 아까 뭐 쉬운 것부터 보면 배터리가 측탈식 형태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배터리도 그렇고요. 아까 뭐 이제 뭐 신원 확인이 되니까 뭐 도난의 이슈는 없다라고는 했지만 네. 뭐 배터리를 뭔가 훔쳐간다든지 네. 아니면은 정말 기기를 이 싱싱이를 들고 가버린다든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네. 뭐좀 방지책이 있으신가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런 일 벌어지지 않지 않을까요? 네, 그렇긴 한데 이게 아마 24시간 아마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방치되어 있어야 되기 네. 때문에 어딘가에 그러니까 기계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파손, 네. 도난, 그렇죠. 뭐 이런 거에 대한 염려가 되게 많으신데요. 파손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네. 해외 사례들을 보니까 실제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염려를 했는데 준비 과정에서 이제 먼저 시작한 업체의 상황들을 보니까 우리나라 선진국이어서 그런지 이제 사실 그런 사례들이 아주 많지는 않더라고요. 리스키하진 않다. 도난 같은 경우는 도난의 목적은 사실 자산 가치가 있어서 도난을 하는 건데 네. 자산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특히 배터리만은 가져가서 얻다가 쓸 데가 없어요. 그렇죠. 전용 배터리니까. 네. 킥보드 자체도 대당 가격이 한 50만 원 정도인데 이게 또 도난에 갔을 때 그거를 직접 이용할 수 없고요. 네. 네. 그리고 그걸 뭐 분해해서 각자 판매를 한다 그러게요. 하더라도 의미가 이게 자산으로서의 의미가 크지 않아서 도난 사례는 거의 없어요. 네. 좋네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더 그럴 것 같은데 이건 나중에 결국 저는 오늘 말씀드리면서 아까 경험의 변화, 이용자들이 아직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의 변화와 네트워크 효과를 일으켜서 정말 하게 된다고 하면 그냥 어느 순간에 저도 이 터닝 포인트를 넘어가면서 엄청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거든요. 네. 그런데 아직은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아까 몇백 대 정도를 가지고 이 강남권을 커버한다라고 하면 이 그냥 유저들이 쓰는 위치에 계속 두실 수 없을 거고요. 뭔가 이 싱싱이의 위치의 재배치 이런 것들이 아마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이제 쓰려고 하는 유저 입장에서 위치의 재배치가 또 필요한 이유는 자기가 가려는 곳이 여기서 한 뭐 걸어서 15분 걸리는 거리인데 싱싱이가 걸어서 10분 있는 데 있어요. 네. 그러면 사실 그 타러 걸어가는 거 자체가 이미 거의 비슷한 시간을 사용해 버렸기 때문에 예를 들면 2-30분 이상 거리라고 하면 보통 뭐 택시나 버스를 이용할 테고요. 이런 부분들 생각하면 위치의 재배치나 그 유저 위치에 대한 아주 타겟화된 뭐 편의성 이런 것들이 존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또 그동안 비슷한 사업을 이미 운영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뭐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물량이겠죠. 뭐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사용자들의 눈에도 많이 보이게 되고 이용도 더 편리해지겠지만 또 물량이 늘어나면 사실 여러 부정적인 효과들도 생기게 되잖아요. 방치된다거나 관리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을 텐데 물론 저희가 잘 하겠지만 이제 그것도 있고 물량도 중요하지만 이제 재배치 과정을 저희는 이제 내부 용어 정리로 로드 밸런싱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따라서 1000대를 운영해도 2000대, 3000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기술적으로는 그것들을 잘 데이터들을 가공해서 어느 지역에서 어느 시간대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지를 기준 삼아서 그걸 재배치하는 작업들을 당연히 계획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출근 시간대에는 대중교통의 인근 지역에서 많이 사용될 것이고 퇴근 시간대에는 이제 오피스 위주의 공간들에서 많이 사용이 이루어질 거다 감안하고 있고 그런 것들은 사전 조사를 통해서 나름의 스팟들을 지정해 놨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오퍼레이션을 하면서 계속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그것들이 더 정교해지겠죠. 네.
그러면 그런 거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아까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당연히 지하철역이라든지 버스 거기 네. 주변이 이제 출퇴근 시간에는 네. 가장 몰리는 스팟이 될 거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야 움직일 거고 네. 반대로 이제 그걸 가지고 타고 가신 분들은 똑같은 곳에 가시는 게 아니라 네. 각자의 회사나 이런 곳으로 이동할 거니까 그런 곳에 뭐 퇴근할 땐 다시 모여 있어야 되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미 좀 강남권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다. 네. 그러니까 일단 1000대를 어느 정도 기준 잡은 이유가 그 이제 이미 돌아가고 있는 서비스가 약 한 3,400대 정도로 돌아가고 있어요. 저희가 아닌 다른 네. 곳에서 진행 중인 곳이. 근데 이제 그게 부족한 거니까 네. 부족하다 보니 아까 네. 질문 주신 분들처럼 그런 사례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1000대 정도 규모로 가면 지금의 한 3배 정도의 물량이 되니까 훨씬 더 커버리지가 채워질 수 있다. 네, 네, 네.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저희 외에도 한 13개 이상의 업체가 지금 이 사업을 준비 중이에요. 네. 그래서 핫한 곳이군요. 네, 네. 치열한 각축전이 될 전망이라 네. 뭐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계속 더 많은 선택권들이 네. 생겨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거 이용하려면은 법상 헬멧을 써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헬멧을 쓰려면 아무래도 법을 제대로 지키려면은 네. 헬멧을 들고 다녀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네. 저희는 그거를 뭐 인포스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는 아직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정책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어요. 네. 사용자들이 의무사항으로 저희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장비를 대여해 드리는 걸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지켜야 될 의무나 책임에 대해서는 계속 좀 노티를 강하게 드리는 걸로 시작을 하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운영하다 보면 여러 사례들이 나오게 될 거고 회사는 거기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아직 말씀드리기에는 네, 정리된 내용이 그렇게 뚜렷하진 않습니다. 그러게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저는 헬멧 같은 게 아까 규제 중에 뭐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은데 물론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매우 인정. 그런데 실생활에서 네. 그렇다고 해서 헬멧을 들고 다닐 수도 없고요. 게다가 뭐 송 대표님이나 이렇게 우리 머리 사이즈가 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일반 헬멧이 또 많지 않기 때문에 전용 헬멧이 필요하기도 해서 구비해주기도 되게 어렵고 여러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뭐 사실 오토바이 정도가 되면 굉장히 속도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뭐 싱싱이 정도 되는 속도 혹은 뭐 강남권에서 빠르게 달리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게 되면 이게 과연 뭐 일반 마치 오토바이를 타는 것처럼 헬멧을 꼭 해야 되느냐에 대한 뭐 문제 이런 것들은 뭐 규제적 이슈라든지 뭐 효용성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더 논의가 좀 많이 돼야 되는 요소가 아닌가. 맞습니다. 뭐 쉽게 결론 내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네. 네, 중요한 거는 사람들의 머리 사이즈도 되게 다르다라는 것을 꼭 반영돼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 이제 서비스를 아까 일정을 조금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구체적으로. 서비스 언제 시작 예정이고 뭐 네. 지금은 베타, 지금 현재 클로즈드로 클로즈 베타 예, 제한된 상태고. 인원들이 사용하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네. 내일부터 모레 26일부터 4월 이거 26일. 아마 그럼 이 방송이 나갈 때는 이미 시장이 네,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네. 모셨습니다. 그래서 네, 네, 아마 네. 서비스 시작할 때쯤이면 베타 서비스를 오픈으로 전환해서 예. 일반 사용자들도 아까 말씀드린 회원가입이나 카드 등록 절차를 거치게 되면 일단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한 2, 3주 정도 적용될 아,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도 아직 모든 상황에서 완벽한 준비가 돼 있다고 판단하진 네. 않아서 사용자들한테 여러 불편을 끼칠 수도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돈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도 빨리 수정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 한 2, 3주 정도의 시간을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5월 중에 그랜드 오픈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최근에 현대차에서 새로운 차 모델에는 차 안에 네. 이 스쿠터? 스쿠터가 이게 네. 들어 있어서 네. 그거 전동기. 어디까지는 차를 가지고 가고 전동 킥보드가 들어 있어서요. 그네 전동 킥보드를 그래서 빼가지고 가서 저는 그래서 경쟁이 또 다른 그런 공유 업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런 차량에 붙은 것도 충분하게 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네. 뭐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민이 왜 시작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 뭐 사람이 이동에 있어서도 뭐 흔히 표현하기를 퍼스트 마일과 라스트 마일을 구분해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량으로 이동하거나 대중교통 버스나 지하철로 이동하는 것은 뭐 본인이 의도한 만큼 이동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원하는 목적지까지의 거리를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고 이거를 해결하는 사업자가 향후 모빌리티에 좀
좀 주역이 될 수 있다라고 이 기존의 모빌리티 선도 업체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러한 시도들도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예. 경쟁 뭐일 수 있는데 보통 보면 그렇게 뭔가 주도권을 가지고 큰 걸 하는 데들은 그 디테일한 건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결국은 네, 뭐 지금 싱싱이 준비하시는 펌프 같은 업체가 더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저는 지역에 대한 확장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그 대표님 보시기에 강남도 되게 적절한 지역인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예, 아까 홍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뭐랄까 강남은 좀 그 높낮이가 있는 지역도 꽤 많고 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혹시 뭐 판교라든지 아니면 뭐 신도시라든지 더 적절한 뭐 확장 영역을 네. 한번 생각하실 것 같고요. 또한 판교 정말 제가 지금 딱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네. 판교가 판교역을 중심으로 쫙 그쵸. 쫙 있는데 네. 그 다음부터는 이 교통이 잘 안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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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많이 한 맞습니다. 20분씩 걸어야 되는 네. 거리라. 네, 그래서 그런 그 지역적 먼- 확장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뭐랄까 뭐 특정 영역이라 그래야 될까? 예를 들면 저는 들으면서 든 생각은 대학교 중에 네. 꽤 큰 대학교들은 아시다시피 난리거든요. 자전거 네. 타고 다니고 자기가 오토바이 사서 다니고 그래서 그런 뭐 예를 들면 뭐 카이스트라는 뭐 이런 학교도 그렇고 꽤 그 캠퍼스가 서울대학교 아주 서울대학교도 멋진- 그렇고 캠퍼스가 큰 학교들은 의외로 대학 다니는 4년 동안 공유 형태로 잘 타고 나면 또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 이런 네. 지역적 확장이나 어떤 영역에 대한 확장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일단 저희도 시작은 B2C를 기반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뭐 실제 준비 과정에서도 이미 여러 요청들이 있고요. 대학도 그렇고 네. 몇몇 산업단지나 그렇죠. 또 어떤 뭐 공장이나 공업단지를 운영하는 주체들은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요청이 들어오고 있고 이미 제휴를 진행 중입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B2C에서 B2B, B2G까지 확장하는 계획들을 나름 갖고 네. 현재 실행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역은 아까 뭐 강남 다음에 뭐 판교 정도 보시나요? 아니면 네. 또 혹시 다른 유망한 지역을 혹시 생각 뭐 영업 비밀 비밀인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네. 되나요? 네. 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어쨌든 후발주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생소한 서비스다 보니까 지역에 정착하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앞서서 먼저 시작한 업체가 여러 지역들을 이렇게 막 확장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그 지역의 사용자들이 좀 익숙한 유저들이 생기기까지 한 5, 6개월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가장 첫 번째 전략은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자체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그 외적으로는 B2B나 이제 또 정부의 스마트 시티나 이제 이런 것들을 더 확장하는 것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대표님께서 마이크.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빠져서 네. 대표님께서 이미 그 사업을 네. 이제 한번 하셨고 몇 년간 네. 성공적으로 해오셨기 때문에 그또 아주 남다른 이력을 가지고 계신데요. 뭐 사업을 하시게 된 계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성공하고 싶어서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저는 좀 결혼을 빨리 해서 그 외벌이로 이렇게 가정을 유지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약간 생계형 창업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는 사실 뭐 어렵고 힘든 과정을 계속 버티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여러 이제 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다시 또 좋은 상황이 생기고 하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단순히 이 경제적 성공이나 뭐 그런 것들만으로는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뭔가가 좀 나름의 가치가 형성이 됐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서비스업 내에서도 제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통해서 누군가가 되게 편의를 느끼거나 편리성을 느끼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되게 만족하는 성향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원래 하던 거에서 새로운 모델도 제가 직접 이용해 보니까 너무 편리하고 좋아서 하고 싶어졌던 거거든요. 네. 네. 제가 네. 좀 긴장해서 좀 네. 다른 답변을 하고 아니 그런 아닙니다. 것 같아요. 그건. 네. 저도 네, 사실 네. 그거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면 어쨌거나 그 말씀하신 그 이번 싱싱이도 그렇고 이전에 하시던 띵똥도 그렇고 네. 그 이제 이용자에게 뭐 어떤 밸류를 주는 부분이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실제 뭐랄까 물류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떤 이동에 관련된 그래서 아까 뭐 마이크로 모빌리티라고 말씀도 주셨고 네. 그런 부분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 한국은 굉장히 그런 거에서도 특수한 국가이고 특수한 지역인 것 같거든요. 뭐 인력 분포라든지 뭐 조금 더 확대하면 택배 같은 서비스가 전국에 그냥 당일에 거의 뭐 24시간 내에 배송되는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뭐 예를 들면 뭐 너무 거창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런 말씀하신 아까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까지 포함해서 모빌리티가 여전히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되게 중요한 요소일 것 같은데 대표님이 그런 업을 이미 몇 년간 해오셨기 때문에 뭐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 어떤 부가가치가 있다, 아니면 뭐 이 모빌리티 업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라는 뭐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으시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시작할 때 느낌과 준비 과정을 겪으면서 생각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네네. 처음에는 단순히 뭐 서비스, 새로운 서비스, 사업 이 정도로 네. 생각을 했는데 준비 과정에서 어떤 큰 웨이브 같은 것들을 느꼈어요. 네. 그게 이제 어떤 측면에서였냐면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서 뭐 서비스나 모든 것들이 좀 진화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중교통도 진화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 판단에는. 그래서 저희의 이제 뭐 나름의 슬로건도 차세대 대중교통이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은 그렇게 정의하고 사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왜냐하면 뭐 지금 친환경 이슈나 기존 교통 체계에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사회적 문제들이 점점 이제 이런 현상의 결과는 내연기관 차량이나 또 자동차로만 이용하는 비율들이 너무 높은 게 공간이나 여러 뭐 또 주차 문제, 또 교통체증 이런 문제들, 네. 사회적 문제들을 발생하고 있어서 네. 정부도 그런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 주도하고 있고 이제 일반 소비자들도 그런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곧 많이 바뀔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향후에 정부가 발표하는 스마트 시티나 여러 네. 계획안들을 보면 내연기관 차량은 어디에서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시어링이나 전기 자전거 또 전동 스쿠터 뭐 이제 이런 것들로 주로 사람들의 이동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이제 계획들이 저도 확인을 하면서 그렇다면 이거는 차세대 대중교통이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판단을 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뭐 마무리를 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홍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뭐 매주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도 너무 흥미로운 거였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 말씀에 되게 공감하거든요. 물론 이제 뭐 생각해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한국 되게 특수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일본이나 뭐 도쿄나 이런데 여행을 가보거나 해도 아직 그 라스트 마일에 대해서 뭔가 또 이렇게 움직이는 게 그리 없는 걸 보면. 물론 그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나 무슨 뭐 홍콩 이런 데들이 규제가 더 가이드라인이 더 세서일 수도 있지만 이게 실제로 존재할까라는 퀘스천이 들기도 하다가요. 또 반대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그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 패러다임의 전환이 오면 해결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들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특히 이제 한국도 서울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보면 도저히 이제 내연기관 차들을 더 많이 늘리는 방식, 그 차들을 움직이는 방식으로는 해결 방법이 정말 없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그 경험의 전환 혹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그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사이에 와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소카 같은 회사가 잘 된다거나 타다라는 뭐 서비스 같은 경우도 잘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와중에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서비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런 서비스가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막 도전적으로 시행할 건데 이 임은진 대표님이 어쨌거나 그 전에 했던 이력이 이 일을 굉장히 잘할 수밖에 없는 경험과 노하우를 충분히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저의 개인적인 오늘 처음 뵙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자금적인 이슈들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까 이미 준비하시는 규모나 이런 걸 보니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래서 네. 투자에 대해서 안 물어보셔서 그렇긴 한데 네.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으신 것 같아서 기존에 그냥 아이디어만 가지고 승부하는 스타트업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게다가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또 처음엔 지금 취하고 있어서 이미 먼저 한 데들의 시행착오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가는 부분들을 생각하면 저는 이 주식회사 펌프를 통해서 실제 마지막 교통수단에 대한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어느 타이밍이냐가 중요할 것 같고 그거에 있어서는 결국 그동안 대표님이 보유하셨던 노하우나 시행 계획 그 다음에 뭐 마케팅의 관점이라든지 그 정부의 규제의 변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좀 그런 부분을 만들어주시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도 서비스가 나오면 한번 열심히 써보고 경험해 보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 대표님 어떠셨는지? 예, 저는 뭐 분명히 이거는 앞으로 그 이동의 혁명이다. 네. 이동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고 네. 생각하고요. 단지 이제 누가
서바이브 그렇죠. 하느냐. 잘할 거냐. 예, 그리고 누가 여기서 진정한 승자가 될 것이냐 하는. 근데 여기에 제가 생각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누가 운영을 잘하느냐, 누가 또 자본력을 많이 갖고 네. 있느냐, 누가 또 상상력을 가지고 고객의 네. 정말 그 간지러운 네. 부분을 그것이 해줄 수 있느냐, 네. 또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변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도시는 분명히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서비스들이 활성화돼서 여러 가지 도시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공해라든가 교통 이런 문제들이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 네. 간절합니다. 자, 우리 대표님 마지막으로 예, 네. 뭐 사용자에게나 네. 또는 이 대표님 회사를 뭐 자랑하시거나 뭐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떤 네, 말씀 뭐, 해주실 저거 수 출연 있을까요? 소감 포함해서 네. 네. 정리의 발언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 네. 일단 뭐 긴장이 돼서 잘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오늘 설명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네. 일단 제가 뭐 언급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또 말씀해주신 내용처럼 저희가 주도하는 시장이라기보다는 좀 환경적으로 이렇게 큰 웨이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시장의 주체가 돼서 끌고 가기보다는 일단 여러 걱정이 되는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서 사용자들이 피해를 보거나 사고 상황을 대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뭐 원칙이나 숙제라고 생각하고 현장의 상황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보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큰 그림을 그리거나 그 외부의 다른 역량들은 또 좋은 팀원들이 같이 하고 있어서 믿고 저는 항상 원래 해왔던 것처럼 현장 상황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사용하시게 될 많은 분들도 일단 본인의 안전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 또 많이 이용해 주셔서 저희가 수익이 늘어나면 그런 것들도 훨씬 더 대비도 하고 사용자한테 유리한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